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가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주목되는 이야기인데요.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나라가 나토 방위 동맹의 회원국이 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루카라는 우크라이나 뉴스 매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한다. 우리는 적절한 사람들이다. 수년 동안 우리는 그 반대로 들어왔다. 들어왔다라는 거죠. 귀로. 반대로 들어왔다. 문을 열라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지난 2008년에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그러니까 이제 그루지아 이 두 나라에 대해서 나토 가입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가 난 이후에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침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크림반도를 확보를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나토가 우크라이나가 먼저 노크를 했다기보다는 나토 쪽에서 우크라이나를 받아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게 화근이 돼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군사작전을 벌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던 걸 저희가 과거에 보았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속해서 나토에 가입을 추진을 하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일으키긴 했으나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빌미를 만들어 주었던 것은 나토의 섣부른 언행이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측에서 환영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토에 가입을 할 생각을 사실 했던 것이고 본격화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큰 화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고요. 더더군다나 더욱 황당한 것은 정작 가입할 수 있다라고 떠들었던 나토 국가들이 이런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화염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됐을 때 제대로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결정적으로 젤렌스키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노플라이 존입니다. 이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비행 금지 구역 선포해달라고 서방 세계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지금 뭐 나토에서는 그걸 일체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들 러시아를 겁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미국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황이 지금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석 주째 러시아와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는데요. 제블린 로켓도 줬는데 전투기 못 줄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자꾸 지금 귓속에서 맴돕니다. 그런데 뭐 미사일이 됐던 뭐든 그런 것들은 다 주면서 뭐 스팅거 미사일, 제블린 미사일 다 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전투기를 주자. 이거는 서로 안 하겠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비행 금지구역 선포해달라. 못한다. 그랬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젤렌스키로 하여금 이제 깨우치게 한 것이죠. 아, 나토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니구나. 깨달은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동맹에 가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구소련 국가로의 침략에 박차를 가하는데 일조했다. 이런 분석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우크라이나는 동쪽에 있는 훨씬 더 큰 이웃나라, 바로 러시아를 조심스레 바라보면서 수년 동안 동맹에 가입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리고 지금은 EU에 가입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렸죠. EU에서는 환영한다, 가입 절차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예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이 절차 자체가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상당히 긴 작업이고 성사가 될지 안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EU에 가입해 있는 27개, 28개 나라들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험난할 것이다.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아예 망할 수도 있는, 막말로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의지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죠.
결국 푸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의 일부로 나토나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헌법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요구는 뭐냐면 아주 간단한데 우크라이나가 중립국가가 되라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중립국가 되라. 그리고 젤렌스키 정부 전부 다 참수해버리겠다. 이거죠.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하겠다. 결국은 친러시아 정부를 거기에다가 세우겠다라는 것이 이제 푸틴의 주장이고요. 이러한 주장들을 과연 우크라이나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중립국 선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국 선포는 가능할 수 있는데 당장 젤렌스키는 물러나라, 다른 사람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지금 양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예. 물러나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러시아의 모험주의를 두려워하는 이웃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사력을 투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외 명분은 그렇습니다. 나토의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나토 동맹국에 러시아가 쳐들어왔다고 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전부 다 나서서 전쟁에 참여하는 게 맞지만 나토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나토가 좀 도와주기가 어렵다. 이런 식의 지금 명분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비겁합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본인들이 나토 가입하라고 먼저 손짓해 놓고 그리고 막상 전쟁 벌어지니까 지금 너는 회원국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참 갑갑할 노릇이다.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은 전투력이 부족한 이번 충돌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 가을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제공을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 집권 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다량의 무기를 제공을 했었죠. 젤렌스키가 화요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나아갈 다른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속상해서 한 말 정도로 보기에는 좀 강도가 세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달 초에 ABC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 가능성에 대해서 좀 냉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전쟁을 치러오면서 그것이 더 확신으로 변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결국에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도움이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러시아와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협상의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젤렌스키는 동맹은 논란이 되는 것과 러시아와의 대립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나토가 러시아의 공습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토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달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 지금 나토 측에서는 별로 도와주려고 하는 기색이 없다라는 것, 그건 이미 다 말씀드렸던 것이죠. 키예프는 서방과의 새로운 상호작용과 별도의 안전 보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나토는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지금 봐야 될 것 같다.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전에 듣고 있는 이야기들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전장터에서 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키예프를 진격을 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진격을 하면서 키예프를 좀 둘러싸고 에워싸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까지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키예프를 지금 조여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군대가 현재 버틸 수 있는 탄약이라든가 보급품의 수를 보아서는 대략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길게 버텨야 보름 정도 더 버틸 수 있는 수준의 보급품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만간에,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어떤 그 휴전 타협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휴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젤렌스키도 그러한 것을 머릿속에 두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전쟁은 끝나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빨리 자기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의 영위, 안위 이런 거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심 이런 거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이거는 젤렌스키뿐만이 아니라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결국 러시아 국민들도 고통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쟁은 하루속히 끝나야겠다. 어떤 요구가 이루어지고 어떤 요구는 철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속히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